셰프님의 그 꿈을 처음 키운 곳이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하숙집 부엌이었다고 해요. 네. 뭐 아버님 사업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때는 조금 여유로워지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뭐 매출이 아예 빵이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하숙집이 정말 메인 수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집에 진짜 딱 문 열면은 생채소가 잘렸을 때 나는 풋풋한 향들 있잖아요. 어떤 메뉴를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그 예측하는 거 그게 또 맞으면 또 신기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생킴 셰프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게 집안 사정이 확 펴가지고 그 당시 집이 5채나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이 완전 부자셨구나. 조금 이제 어깨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하숙집도 운영을 하시면서 아버님 사업이 좀 번창을 맞아요. 하시면서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철강 사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을 사기보다는 한 빌라를 지을 때 철강이 들어가면 이제 한 호 주겠다 물건값 대신 그렇게 이제 빌라를 세우시면서 물건값 대신 받은 집들이 이야, 그런 식으로 진짜 이게 부자셨구나. 아니 근데 이렇게 사업이 번창을 하다가 갑자기 IMF로. 맞아요. 모두가 그 힘든 시기였는데 아버님이 너무 잘 되니까 뭐 시멘트, 다른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확장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토탈로 이걸. 네, 다 하고 싶으셔서 했다가 이제 아예 터지면서 이제 다 힘들어진 거예요. 이게 이제 진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업도 네. 번창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. 맞아요. 예.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. 맞아요. 좀 예. 충격적인 일이긴 했죠, 저한테. 예. 믿겨지지가 않았어요, 사실은. 정말 이 드라마에서 봤던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니까. 사실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잠깐 앞에 좀 만날 사람이 있다고 조금 앞에 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뭐 이렇게 지인을 만나서 조금 도움을 청하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막상 나가보니까 별로 친하신 분 같지도 않고 서로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니까 이제 약간 2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별도의 이사 비용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아버님도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싶으셨나 봐요. 지금은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. 가끔씩 저도 이 아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. 저희 아버님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요리 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형편도 좀 집안 형편도 좀 어려워지고 맞아요. 그 특히 98년 IMF 이후에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게 맞아요. 엄청 이게 힘들었어요.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을 네, 것 같은데요. 네. 예. 어떻게 좀 유학을 좀 생각을 하셨는지.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가서 정말 그 넓은 땅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요리도 다양할 것 같고 해서 여기 가서 꼭 한번 요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고 그게 점점 커진 거예요. 계속 저한테는. 근데 반대로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집에다가는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출발한 거죠. 왜냐면 갈 때는 회계사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? 네네. 왜냐면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 생각했을 때는 네. 이제 뭐 변호사, 회계사 그렇죠, 뭐 이런 직업군들이 정말 네. 돈을 잘 벌고 그렇죠.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네. 그래 멋있다 이 사람 약간 이런 직업군이었고 사실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말은 엄마한테는 못했어요 어머님한테는. 네. 아니 근데 진짜로 이제 그 공부하던 시기가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 네, 초반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셰프님 막 스타 셰프님이 나오고 막 방송에 출연하시고 막 이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. 네.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. 그때는 셰프님이라는 말도 없어요. 그냥 요리사. 아니면 주방장. 주방장. 이게 오히려 지금은 주방장이라는 게 더 어색하잖아요. 주방장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어색해요. 네. 주방장 어색해. 네. 지금은 뭐 이제 잘 돼서 이렇게 네. 이런 얘기가 뭐 이제 추억입니다만 아니
떠나보내길 때는 분명히 회계사로 보냈는데 지금 네. 이제 집 가서는 요리를 지금 네. 준비하고 계셨던 거잖아요. 그때 이제 저의 그런 처음 너무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이제 제2금융권을 가셔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너 정말 가고 싶으면 이거 갖고 떠나. 근데 돈 떨어지면 들어야 돼. 이러셨어요. 제2금융권에서 네네. 대출을 왜냐면 받으셨군요.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증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뭔가를 뭐 집을 담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진짜 제2금융권에서 300만 네. 원은 이거 참 금리도 어마어마했을 때였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에서는 정말 큰 거를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뭐 큰 정도가 아니라 네.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전 재산을 맞아요. 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맞아요. 네.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IMF 상황에 이게 이제 어머니가 빚 때문에 우리 그 생킴 셰프님이 떠난 후에 이게 신용 불량자가 네. 되셨다고 네, 그래요. 맞아요. 그 정도로 힘드셨는데 네. 사실 이제 제가 한 7년 만에 간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된 적이 있어요. 7년 만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. 저는 진짜 7년을 요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 요리하고 배우고 뭐 행복했는데 반면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한국에서 보낼 우리 식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인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.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 들고 너무도 이제 그 힘든 상황 보고 나서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 숨길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 미쳤나 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.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이렇게 회계사로 알고 계시니까. 네. 어머님 주위 친척분들은 아들이 미국에서 그 유명한 회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. 돌아와서는 뭔가를 기대하셨나 보지.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어머님이 이제 늘 힘들게 생업으로 요리를 하셨는데 어머님 생각은 내 업을 물려준 것처럼 된 거구나. 이 힘든 길을 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엄마라는 생각 하시더라고요. 말을 할까 말까를 수십 번을 고민했었어요. 수십 번을 고민했었고 나중에는 정말 몰릴 대로 몰렸어요. 이제는 진짜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말씀드린 거죠. 그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나요. 그 없는 살림에 흰 봉투에다가 이제 10만 원짜리 자격수표를 넣으시더라고요. 미국 가서 쓰라고. 근데 마지막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.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너무 죄책감에 힘들었고 너무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 비행기 타자마자 계속 울었어요. 진짜.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 분이 그러니까 식사하실래요로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미국 가서도 좀 힘들더라고요. 되게 많이. 요게 이제 돈을 이제 그곳에서 또 이제 모으셔가지고 네. 요리 학교에 또 입학을 하셨다고 해요. 네. 이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요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. 이야 대단하시네요. 지금 네. 졸업식에 뭐 부모님이 오시기는 뭐 혼자 갔다 혼자 왔죠. 사실 그날 졸업식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바로 일 갔어요. 저한테는 좀 달라진 게 없었고 그냥 그 많은 그 셰프 지망생도 있었고 심지어 저처럼 경력이 있는데 왔던 친구들도 있었고 있지만 이제 제가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이야. 참 뿌듯하긴 했어요. 일단은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어머니 건강하실 때 여행 보내드리고 어머님 아니죠 아들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좋죠.